팔면 기사인데요. KBS 88세대 퇴장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KBS 88세대가 뭐 누군가요? 88 하면은 아무래도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88 서울올림픽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었던 86 아시안 게임까지 이 대형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채용이 되신 대규모 세대인데 이게 왜 특정 기수에 특정 방송사가 입사를 많이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사냐. 근데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88올림픽 자체가 좀 한국 방송사나 정치사나 이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이벤트이기도 했고 그렇죠. 메가 이벤트였죠. 네, 규모가 엄청나요.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86 아시안 게임 직전인 1985년부터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85년에 436명, 와. 네, 그리고 86년에 110명, 네. 87년에 462명. 와. 굉장히 많죠. 한 해에 400명이 넘게 그렇죠. 모았던 거네요. 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규모 행사를 뭐 중계를 하기도 해야 되고 방송을 하기도 해야 되고 뭐 국제 신호라는 걸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해야 하고 그 전에는 스포츠 PD가 2자릿수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걸 감당하려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88세대라고도 하고 또 88세대 그 88년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따서 뭐 호돌이 기수 이렇게 KBS 분들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채용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정년을 채우셔서 정년 퇴임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규모가 상당해요. 올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1000명이 넘게 퇴사를 하거든요. 와. 근데 대부분이 이 당시에 들어왔던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조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거든요. 네. 인력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앞으로 KBS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을 더 뽑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위 직급에 굉장히 몰려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KBS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분들이 그동안 KBS에서 하신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할 만한 그런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들어오면서 그렇죠. 방송업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잖아요. 네. 사람을 막 갈아 넣어서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많이 시간을 들일수록 일이 되는 곳인데 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근데 돈은 없고 TO를 내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KBS가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네. 지금 채용 시작했나요? 네, 또? 이미 지금 신입 기수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양승동 사장이 밝힌 건 2018년 한 해 한 200명 정도. 200명이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입사하시게 될 분들이 170여 명 정도. 네, 이거 외에도 또 추가로 한 100명 정도 더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둔 상태예요. 그 언론사 입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네, 뭐 언시생이라고 할 네, 정도로 네.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거의 공채가 안 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공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MBC도 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 뭐 이번에 얘기를 했었고, 뽑았죠. 네. 올해. 예. 그래도 내부에서 그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의 연장선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채용을 굉장히 적은 숫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기수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명, 200명, 뭐 3, 400명까지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사수를 맡고 있는데 밑에는 더 많은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책 없이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또 네. 이쪽 기수가 이렇게 네. 특별히 집중이 돼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뭐 매년 한 10명 뽑다가 갑자기 네. 100명 뽑아버리면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좀
이래도 되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KBS 88세대가 퇴장하다 지금 88년 올림픽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KBS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윗세대들이 퇴장하면서 어떤 조직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바깥에서 보기에는 긍정적인 신호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고 앞으로 KBS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큰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KBS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같은 것들 일 많이 안 해도 돼. 예. 어느 정도 연차 쌓이면 그냥 월급 받다가 퇴직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중동에서 항상 이제 방망경영 그쵸. 프레임으로 기사를 많이 써왔는데 돈 그래서. 많이 받는데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상위직급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돼 있다. 인적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번에 양 사장이 밝힌 것처럼 직급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좀 운영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국민의 수신료가 들어가는 방송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